안녕하세요, 여러분.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어떤 학습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9주차고요. 9주차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기로 미리 계획했었냐면 메인 매출 전표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 매출 유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메인 유형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숙지하고, 그 다음에 각각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KLF 프로그램 메뉴상에 그 입력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요 입력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까지 이렇게 내용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페이지는 383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가 뭐냐? 우리 지금까지 7주차까지는 어떤 전표에 대해서 공부했냐면 일반 전표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일반 전표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그 다음에 대체 전표가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이고 전표라는 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와 관련된 분계, 같은 말로 회계 처리, 이 분계를 하는 종이를 말하죠. 전표는. 근데 양식이 있죠. 대단한 양식은 아니고 차변하고 대변으로 나눠놨고 그 다음에 날짜와 계정 과목 이름, 그 다음에 금액 요렇게 요 양식이에요. 간단하죠. 요거 하나하나를 다 전표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얘는 이제 일반 전표와는 구분되는 전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읽어볼까요? 자, 의의가 뭐냐면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와 관련이 있는 거래 내역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회사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개인 기업이든 법인 기업이든 어쨌든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어떤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발생한 거래는 일단은 어느 전표가 됐든지 간에 전표에 그 거래 내용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근데 입력되는 양식이 뭐였죠? 차변, 대변, 계정 과목, 금액, 날짜 이거였어요. 그죠? 그럼 어떤 거래든지 간에 그 거래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표에 입력이 돼야 되는데 이 거래가 만약에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는 거래에 해당된다면 이제 여러 전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 전표는 아니고 크게 보면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정리됐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거래가 이거 부가가치세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라고 판단이 되면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뭐죠?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가 됐든 일반 전표가 됐든 둘 중에 어느 한 곳에만 입력을 해야 한다. 이게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 1번. 양쪽에다 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거래 하나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와 관련이 있는 거래가 뭐냐? 이거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와 관련이 있는 거래면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면 된다. 관련이 없으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된다.
자, 똑같은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관련이 있는 거래다. 이건 뭐냐면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법을 또 따로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 부가가치세 그 과세표준 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면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일 흔한 예가 뭐죠? 자,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든 상품을 매입해 와서 다시 팔든 상품이나 제품 혹은 서비스 요런 것들을 판매하는 행위, 그죠?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그 판매 행위에 대해서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되겠죠? 그죠? 물론 면세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놓은 면세 제화나 면세 용역이다. 면세에 해당되는 용역이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는 없겠죠.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래도 걔도 어떤 걸 발행해야 돼요? 면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겠죠.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진 내용과 관련된 거래면 이쪽에 입력해야 된다. 이것도 아직도 느낌이 좀 잘 안 온다. 그죠? 정확하게. 자,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인건비. 우리 회사가 이제 사람이 필요해서 어떤 업무에 사람이 필요해서 그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그 고용한 분한테 뭐 한 달이 지나서 주기로 약속한 월급을 지급했다. 그럼 이것도 거래죠. 회사 입장에서는. 예, 회사는 뭐 모든 게 거래죠.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거나. 그럼 이번에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용역의 대가로 이렇게 인건비 주는 것, 이 비용이 나간 것,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거래가 과세 거래다 혹은 이 거래가 면세 거래다 또는 이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발행하면 안 된다 등등의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시겠어요? 예.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예가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가가치세법에 어떠한 규정도 없어요. 예, 이 내용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어, 기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거래들 중에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와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1번 크게 회사를 기준으로 매출과 매입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요. 자, 매출은 우리 회사가 제품, 상품, 서비스 등을 누군가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예, 이 판매한 대가를 받는 이 매출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대상으로 정해놨어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판매하는 제품, 상품, 서비스 등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놓은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라는 법적 증빙을 상대방에게 발행해 줘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제화를 내가 팔든 과세제화를 팔든 어떤 판매 행위는 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놓은 과세 자료와 관련이 있는 거래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99% 예, 관련 있는 거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입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이 아니라 매입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회사는 어떤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단계까지 수많은 비용들을 지출하게 되죠. 그죠? 수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매입세 공제, 불공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거래들은 전부 다 이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먼저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예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서 나중에 한번 종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와 관련이 있는 거래 내역은 일반 전표가 아니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라. 그리고 과세자료이므로 과세자료라는 게 뭐예요? 부가가치세라는 걸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누락하거나 오류해서 잘못 입력하면 과세 신고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이 오류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입력할 때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뭐 물론 뭐든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할 때 유형을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을 해서 꼭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입력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든가 또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 합계표 또는 일부 부속 서류 개정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뭐 수치 내역서 뭐 요런 것들이라든가 하여튼 요런 부속 서류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먼저 요거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한 자료들이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하나에서 영향을 딱 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부가세 신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합계표 뭐 여러 가지 다른 서류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입력한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향을 미치면서 거기에 더불어 신고서 상에서 어느 항목에 표시가 자동으로 되는지까지도 연결을 해서 좀 알고 계셔야 이쪽 파트는 제대로 이해한 게 됩니다. 그게 더 핵심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매입 매출 화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크게 보면 이 상단은 화면의 상단은 과세 자료를 입력하는 란이고요. 화면의 하단은 장부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 자, 여기 볼게요. 이 과세 자료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다라는 뜻이고요. 장부를 입력한다, 장부 입력란이라고 하는 건 그 거래를 가지고 재무제표, 뭐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상태표 같은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우리 회계의 목표라고 했던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필요한 분계를 입력하는 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는 과세자료를 입력하는 건 왜 입력한다?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 거래에 대해서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란이 상단. 그래서 여기 보면 과세 유형, 공급가액과 세액, 거래처, 전자세금 계산서인지 아닌지 여부, 그 다음에 분계 내역을 입력하는 란이 여기에 있다. 여기 상단이다. 되셨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하단은 여기를 말하는데요. 여기는 분계 내역을 입력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실제 우리 메뉴를 보면서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전표하고 매출 전표를 구분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아까 여기서도 그랬죠? 여기서도 입력할 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매출 유형과 매입 유형으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된다. 아,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해라. 그래서 이름이 매입 매출 전표예요. 그죠? 음. 그런데 이제 구분해서 입력하게 되면 똑같은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을 주고받은 거래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 세금 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행해 준 거래라면 이 거래가 그런 경우에는 그 세금 계산서를 뭐라고 부른다? 내 입장에서 발행해 준 사람 입장에서 매출 세금 계산서라고 이름을 부르고 색깔은 적색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아, 이 세금 계산서의 모든 그 양식, 테두리 이런 것들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매출 세금 계산서는. 그 다음에 내용은 공급자가 보관하는 거다 되어 있고 관련 세액은 매출세액, 개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보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또 매입 세금 계산서는 도대체 뭐냐? 아,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은 사람 입장에서 호칭할 때 매입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내가 물건을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구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 매출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상대방에게 판매한 경우고요. 그죠? 판매한 경우. 그 색깔은 매입 세금 계산서일 때는 파란색으로 그 양식 선 같은 것들, 네모, 표 이런 것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왜냐하면 이 매출 세금 계산서나 매입 세금 계산서나 양식이 똑같거든요. 양식이 똑같은데 세금 계산서 양식이 어느 하나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보관해야 되는 거고 어느 하나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거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당사자가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냐 혹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냐에 따라서만 구분해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의 거래에 대한 내용이니까 세금계산서 양식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양쪽이 각각 이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보관할 때 헷갈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을 때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관하고 있을 색깔은 빨간색으로 했고요. 그 양식들을. 그 다음에 물건을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 보관해야 될 그 세금 계산서는 파란색으로 양식을 만들어 놔서 직관적으로 좀 구분이 되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직관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관련 세액은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물건을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죠? 그 납부할 의무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10% 곱한 금액을 이름을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공급을 받은 사람, 물건을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매입하면서 내가 10%만큼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것만큼 돈을 더 준 부분, 더 주고 매입한 부분은 이제 그게 공제 대상이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것이고 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을 텐데 공제를 받든 못 받든 그 대상이 되는 애들을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매입세액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여기 하단 재무제표를 만들 때 분개할 때 이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개정 과목을 분개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거래 유형은 매출과 매입 유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유형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코드 번호 11번부터 24번까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구분한 기준은 뭐냐면 100% 증빙이에요. 증빙. 내가 우리 회사 입장에서 매출이 발생했다. 누군가에게 제품, 상품 혹은 서비스 등을 판매를 했다. 근데 판매를 하고 나서 그 상대방에게 어떤 증빙을 발행을 해 주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유형을 매출 유형을
세분화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을 발행했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회사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인데 컴퓨터 한 대 만들어서 100만 원에 상대방한테 이 컴퓨터를 판매했어요. 근데 팔 때 100만 원인데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은 10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10%만큼을 컴퓨터는 과세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해놓은 재화이기 때문에 이 재화를 공급하면서 누가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반 소비자잖아요. 일반 소비자가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납부하게 되냐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소비자가 내야 될 10%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서 우리가 대신 납부하는 거죠. 이거 배우셨죠? 그죠?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이 뭐다? 부가가치세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징수를 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뭐를 발행해 주느냐? 그거는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끼리의 거래에선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 소비자다, 사업자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보통 현금영수증 같은 걸 해주죠. 근데 뭘 해도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놓은 정식 증빙에 해당됩니다. 그죠? 무슨 소리냐? 당신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놓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인 어떤 재화나 용역을 누군가에게 제공을 했다고 하면 그 제공하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증빙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라도 하나를 꼭 발행을 해줘라 라고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 계산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 유형을 보면 만약에 컴퓨터를 판매하시고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셨나요? 라고 그런 질문에 네, 세금 계산서 상대방한테 발행해 줬습니다. 그런 거래라면 그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는 그 구분하는 란에서 어떤 걸 선택해 주시면 좋냐면 어떤 걸 선택해 주셔야 하냐면 좋은 게 아니라 하냐면 코드 번호 11번 유형은 과세라고 정해져 있는 그 유형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100만 원만큼의 컴퓨터를 공급하는 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이 컴퓨터를 공급하면서 100만 원짜리였기 때문에 10만 원만큼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해서 내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거래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부가가치세를 걷어들이는 과세관청에서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증빙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 네 가지 정보는 이 네 가지 증빙들은 만약에 그 증빙이 발행이 되면 그 발행된 데이터를 과세관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증빙들을 꼭 발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발행된 증빙들을 토대로 해서 누가 누구한테 얼마짜리 무엇을 판매했구나. 이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가 지금 납부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국가도 과세관청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래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런 증빙을 무조건 발행하도록 규정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정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스스로 우리 회사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런 내용들을 잘 구분해서 신고를 해주면
과세관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네가 신고해준 내용이랑 큰 차이가 없고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해 놓은 것이고 우리도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 어떤 증빙이 발행된 거래인지 혹은 내가 어떤 증빙을 발행받은 거래인지를 구분을 입력할 때부터 잘 해줘야 나중에 그 구분에 따라서 신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매출 유형에 대한 내용 지금 11번 과세까지만 얘기했어요. 그 이후 내용은 2교시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